100% 전기로만 가야 할 것 같던 이 전기차 시대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솔린 엔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완전한 전기차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나타난 아주 똑똑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엔진을 품은 전기차, EREV입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도 나도 전기차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갑자기 현대차, 포드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다시 엔진에 주목하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과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의 한가운데에 EREV, 우리말로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물론이고요. 저기 미국의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자동차 공룡들이 전기차 시장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 EREV에 말 그대로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배경에는 바로 전기차 캐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는 얼리 어답터들은 이미 전기차를 다 샀는데 아직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좀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수요가 주춤하는 일종의 깊은 계곡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계곡을 건너게 해줄 튼튼한 다리가 필요해진 겁니다. 왜 망설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첫째, 이거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가나 하는 주행거리 불안. 둘째, 충전소는 어디 있지? 하는 부족한 인프라. 그리고 셋째, 여전히 만만치 않은 가격. EREV는요, 바로 이 세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EREV가 도대체 뭐냐? 핵심은 딱 이겁니다. 바퀴는요, 오직 100% 전기 모터 힘으로만 굴러가요. 그래서 주행 느낌은 순수 전기차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죠. 그런데 만약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때 차 안에 있던 작은 엔진이 응급 발전소처럼 딱 켜져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PHEV는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EREV의 엔진은 절대 바퀴에 힘을 전달하지 않아요. 오직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EREV에 들어간 건 자동차 엔진이라기보단 발전기용 엔진인 셈이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순수 전기차의 주행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작동 방식은 정말 간단해서 운전자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엔 순수 전기차처럼 타다가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엔진이 알아서 스르르 켜져서 발전을 시작합니다. 그럼 운전자는요? 충전소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그냥 가까운 주유소 가서 기름만 넣으면 수백 킬로미터를 더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편리하죠? 자, 바로 이 EREV 기술을 두고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을 꽉 잡은 중국, 그리고 뒤늦게 방향을 튼 미국, 마지막으로 야심차게 조전장을 내민 한국까지 각국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최전선,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EREV는요, 그냥 좀 특이한 차, 새로운 차가 아니라 이미 시장을 지배하는 대세가 됐습니다. 특히 가족용 패밀리카 시장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다고 해요.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2023년에 65만 대가 팔렸는데 불과 1년 만에 131만 대로 2배가 넘게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좀 인기가 많아졌다는 수준이 아니죠. EREV가 중국 소비자들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줬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리오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화웨이랑 손잡은 AITO 같은 곳들입니다. 이 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캠핑 가도 넉넉한 아주 넓은 실내 공간에 충전 걱정 없이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 이 두 가지를 무기로 중국 아빠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아 버린 거죠. 자, 그럼 바다 건너 미국은 어떨까요? 무조건 전기차를 외치던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에 슬쩍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너무 전기차에만 올인했나?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 전기차만 고집하는 대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멀티에너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하면 딱 떠오르는 차, 바로 픽업 트럭 시장에서 EREV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램 1500 램차저라는 모델은요, 총 주행거리가 무려 1100km가 넘어요. 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죠. 포드랑 폭스바겐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이 EREV 픽업 트럭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한국 시장, 바로 현대차 그룹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EREV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춤하는 전기차 시장을 돌파하고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카드로 바로 EREV를 꺼내든 거죠. 로드맵을 보면 전략이 아주 선명해요. 먼저 가장 큰 시장인 북미랑 중국에 2026년 말부터 EREV 모델을 투입하고요. 거기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2027년에는 우리 국내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어떤 차에 이 기술이 들어갈까 궁금하시죠? 바로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하고 인기 많은 산타페 그리고 제네시스 GB7론 같은 주력 SUV 모델들입니다. 목표 주행거리는 900km 이상. 이 정도면요, 사실상 주행거리 걱정이라는 말 자체를 잊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뜨거운데요. 그럼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EREV, 과연 나에게 맞는 차일까?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서 장단점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순수 전기차, 즉 BEV는 주행 경험은 최고지만 주행거리 불안감과 충전 의존도가 높죠. 반면에 EREV는 어떠세요? 주행거리 불안은 매우 낮음, 충전 의존도도 낮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순수 전기 주행 경험은 상 수준으로 지켜내죠. 나는 전기차의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너무 좋은데 충전 스트레스는 진짜 싫어 하시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요. EREV는 과거의 내연기관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완전한 전기차를 타게 될 미래로 건너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영리한 징검다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덜어주고 제조사들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니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EREV는 완전한 전기차 시대로 가는 현명한 징검다리일까요? 아니면 엔진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시켜서 오히려 완전한 전동화 시대를 늦추게 될 걸림돌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